청년의 꿈 JP팡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나옵니다. 역시 네이버는 네이버입니다. 우리 준표 형님을 아직까지 디스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검색 엔진입니까? 전 정말 네이버 쓰기 싫습니다. 이렇습니다. 구글에서는 JP팡 동영상 몇 개 나오다가 바로 아래 이렇게 청년의 꿈 작심삼일 비디오 일기 JP팡 바로 오늘 작심삼일 비디오 일기 이 누님하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진짜 재밌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더 재밌는 것도 나오니까 오늘은 정주행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박유아 선생님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모습으로는 상당히 젊어 보이시는데 제 얼굴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저보다는 누님이시네요. 누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나무위키라는 곳에서 자료가 있어 제가 천천히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가장 첫 부분입니다. 개요. 잘 좀 봐주십시오. 제일 첫 부분입니다. 한국의 일문학자, 일본어 번역가, 제국의 위안부와 관련하여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요따구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이유는요. 좌파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아직까지도 재판부에서 4년 동안 그냥 질질 끌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은 위키백과입니다. 나무 위키. 제가 오늘 좀 강하게 이야기할게요. 나무 위키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진짜입니다. 위키백과에 박유아 선생님 잠깐 공부 좀 하겠습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적고요. 대한민국의 교수입니다. 현재 세종대학에서 일문학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요대학과 와시다 대학에서 1어를 전공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일, 그것은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표현했기 때문이고, 제가 모든 것은 다 말씀드리기 힘들고 간단하게 박유아는 그의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기존에 확립된 제국의 위안부 시스템에 대한 설명에 대립된 또 다른 시각을 개발이 아니라 펴낸 학자입니다. 박유아는 일본 여성과 군인이 사랑에 빠지고 일부 여성과 군인이 사랑에 빠지고 군인이 병든 여성을 돌봐주고 고국으로 보내주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설명은 일본군의 조선인 여성 강제연행과 성노예로 대표되는 종래의 이론적인 호모지니어스한 위안부 서사에서 배제되어 버린 위안부의 존재를 재해석한다. 새로운 어떤 관점, 제가 설명 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리버리하게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이를 통해 위안부의 존재가 다원적이었으며 위안부와 군인의 관계가 더욱 복잡했다고 주장한다. 예, 저도 제대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도 이 책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유아 선생님이 요즘 들어와서 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논란이 이 페이스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재명이 대선에 뛰어들고부터 박유아 선생님과 이재명은 관계하기가 제가 다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제가 아는 만큼 정도만 소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지금 이 보고 계시는 글은 1시간 전이고 페이스북을 그렇게 많이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루 전에 쓴 글과 이 글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대장동 사태 이후 쌍방울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와중에 이재명 후보가 인생책으로 꼽았다는 윤헌길의 소설을 다시 읽다가 죄송합니다. 윤헌길에 대해서도 제가 좀 찾아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다가는 밤새겠습니다. 모기의 앞정강이 운지를 힘도 없다. 사타구니에 방울 소리가 나도록 뛰어다니다. 이런 표현을 윤헌길의 소설에서 만나 여러 정황이 연상되면서 웃음이 나왔다. 내용은 심각한데 심각한 내용의 소설에서 이런 사타구니에 방울 소리 나도록 뛰어다니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웃음이 나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임미리 선생의 경기동부연합을 통해 경기도 광주가 전남 광주와 이어져 있다는 걸 알았는데 저도 여기 찾아봤는데요. 윤헌길 소설의 배경이자 이재명 후보가 우리 이야기라고 한 광주 대단지 사건, 이것을 성남시가 8.10 성남 민권운동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조명된 적이 별로 없는 듯하니 그 자체야 반가운 일이지만 이런 식의 기억화, 아이덴티티화 하는 방향이 우려된다. 과연 주민들의 동의는 얻었을까? 세 번째, 그런데 정부가 서울의 가난한 사람들을 기본 인프라도 없는 곳으로 강제 이주시킨 사태를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라고 말하는 이재명이가 대장동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건 심각한 모순 아닌가?
대장동 사태에서 잊혀지고 있는 건 삶의 터전을 싼값에 수용당한 원주민들이다. 50년 전 광주 대단지 사태, 이재명이 말하는 우리 이야기, 박유한은 구전으로 들었음에도 이재명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이야기로 느낀다면 누구보다 그들에게 먼저 사죄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닌가. 본인 주장대로 설사 대장동 사태를 몰랐다 해도 관리하지 못한 책임으로 그 책임은 무겁다. 더구나 이재명이 아니 더 낮았다니. 그의 빈곤 체험 정치에 정치에 어떻게 반영되었다는 건지 나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이재명과 박유화의 5년 전 싸움도 재미있습니다. 기업이든 정치든 잘못하면 최고 책임자가 사죄하고 사죄의 표시로 그 자리를 내려오는 법이다.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서 이토록 책임의 무게가 가벼워졌을까? 무책임하다라는 표현을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서 이토록 책임의 무게가 가벼워졌을까?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루 전에 써셨던 박유화 선생님 좀 더 많은 정보를 쏟아냈습니다. 오늘 1시간 전에 하나 글이 더 올라와서 제가 영상을 찍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설명보다는 읽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나의 비판을 불편해할 분들도 많은 걸로 안다. 하지만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일 관계도 남북 관계도 문재인의 세컨드가 될 게 불보듯 뻔하다. 특히 일본에 대해선 이하의 인식을 갖고 있으므로 첫째, 일본이 한국을 침공해서 수탈한 전력이 있다. 이재명은 이렇게 지금까지 표현하고 느끼고 정치를 해왔다는 거죠. 일본이 한국을 침공해서 수탈한 전력이 있다. 일본은 침공한 적이 없죠. 우리가 스스로 말 몇 마디에 고종이 이완용이에게 덮어 씌워서 반성문을 쓰게 했죠. 침공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침공하지 않았다. 수탈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아는 체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지식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보통 국가화의 이름으로 군사 대국화를 꿈꾸고 있다. 우리는 늘상 이렇게 배우거나 언론에서 그렇게 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빨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끊임없이 자기 영토로 우기면서 도발하고 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독도가. 그리고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정치적으로 유리할지는 모르지만은 가만히 있는 게 우리가 더 유리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거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하거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하고 똑같죠. 진심은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배를 갈라가지고 가슴을 갈라가지고 머리를 잘라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까?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거나 진심으로 반성, 진심이 어떤 게, 아니 계속해서 전두환이 자기가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그거를 그다음에 증거도 없고 계속해서 재판을 해왔는데 내가 발포했다. 그럼 하라는 이런 뜻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과 이재명식 사고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조선만 식민지로 살았습니까? 세계에는 굉장히 많은 식민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호적인 식민지도 적성적 식민지배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부족한 저는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놈의 말빨. 머릿속에는 가물가물한데 입으로는 이 표현이 제대로 안 되는 이 부분이 제가 한계입니다. 현실 세력의 대륙 진출 욕망이 얼핏얼핏 스쳐 보일 때도 있다. 이분들은 굉장히 눈도 좋아요. 관심법이에요. 그냥 없는 방사능도 찾아내고 일본까지 가가지고 막 들이대고 이러지 않습니다. 얼핏얼핏 스쳐 보일 때도 있다. 대단한 관심법입니다. 이 거의 외눈이하고가 6. 수출 규제라는 방식으로 경제 공격을 했다. 수출 규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특혜가 있었는데 그 특혜를 일반화시킨 것만 그죠? 우리가 잘 사니까 이제는 살만하니까요. 왜냐하면은 일본보다 잘 산다면서요. 그런데 혜택을 받으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똑같이 해줬는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7번째, 과거에 대해 여전히 사과를 진지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박유화 교수는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재명이 그러므로 일본은 적성국가다. 그래서 이재명이 생각이자 그들의 참모들의 생각들은 그래서 이런 스탠스를 취한다. 이러면서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다. 해석. 예, 여기서 키워드 나왔습니다. 키워드 나왔습니다. 해석이다. 해석. 해석에도 명사와 동사로 구분해 설명해야지 형용사를 많이 섞으면은 예, 좀 아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뜻해 보여도 이 인식, 해석 중 100% 맞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정확하지 않는 비판은 상대를 바꾸지 못한다. 정확하지 않은 비판으로 일본을 바꿀 수는 없다. 오히려 보복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게 내가 반대한 이유이다. 이러면서 박유아 선생님의 오늘 저의 사설도 개설해서 박유아 선생님의 이재명 공격 빰빠람빰빰빰빰 앞으로도 박유아 선생님 좋은 메시지 있으면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에 능력이 부족해서 좀 많이 부족한 면 많습니다. 다른 분들, 더 좋은 분들의 해설 이런 것들 좀 더 많이 보시면 특히 정규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박효 선생님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니면은 정규재 유튜버 중에서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펜앤더 마이크잖아요. 펜앤더 마이크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으로 박유화 치면은 한 두세 개 정도 나올 겁니다. 한번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직접 나오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참고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작심삼일 비디오 일기 JP 레코더 홍준표 정신을 살리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 그 검색창에서 JP팡 이렇게 하니까요. 바로 나오더라고요. JP팡이. 동영상 말고 청년의 꿈 작심3일 비디오 리기 공식 포스팅 JP팡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면은 작심이 쿠팡 바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JP팡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는 네이버에서는요. 여기 제일 위고 아직 안 나오네요. 예, 네이버에서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청년의 꿈 네이버 청년의 꿈 JP팡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나옵니다. 역시 네이버는 네이버입니다. 우리 준표 형님을 아직까지 디스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검색 엔진입니까? 전 정말 네이버 쓰기 싫습니다. 이렇습니다. 네이버가. 자, 구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구글에서는 JP팡 이렇게 하시면은 틀리죠. JP팡입니다. 팡이 아니고 JP팡이고 예, JP팡이라고 하시면은 요 동영상 몇 개 나오다가 바로 아래 이렇게 청년의 꿈 작심3일 비디오 일기 JP팡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은 작심3일에게 돈 안 드리고 슈퍼챗을 팡팡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